네, 요 며칠 최고의 논란거리는 이른바 수능 출제 범위인데요. 뭐 킬러 문항을 빼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담당 국장인 경질됐고 교육과정 평가원장은 사임하는 일까지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상황 총정리가 필요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육 문제를 계속 파오고 있는 분인데요. 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가 좀 너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평 왜 이게 나왔느냐 갑자기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일단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된다라는 예. 그 방향은 맞다. 그 방향은 시민단체들도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틀리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그거는 수능 생길 때부터 주장해 왔던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비껴나간 초고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고 그것을 계속 교육당국은 부인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구현 방법, 시행 시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여쭤보는데 예.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킬러 문항이 있어야 변별력이 그러니까 기해질 수 있다라는 그 반박 논리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별력이 킬러 문항이 있어야지 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 안에서 낸다고 킬러 문항이 예? 못 만드는 거냐? 못 만드는 건 아니죠. 교과서 안에서 낸다고 변별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사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예. 다만 교과서 밖에서 내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밖에서 내는 거는. 대통령 지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지시가 그 내려가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다음에 벌어진 양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 그 거잖아요. 방법이 되게 거칠어요. 바로 그 점을 좀 하나하나 좀 일단 점검을 해보죠. 일단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 수능이 도대체 며칠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건드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은 이런 거예요. 올해 3월 28일에 평가원이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담긴 원칙을 대통령이 재확인한 거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국정과제 작년에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뭐 그 킬러 문항 넣지 말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방송 나오기 전에. 이 올해 3월 28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이거 보니까 대통령 지시, 대통령 말과 똑같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 이게 시행 계획에 들어가 있는 출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 말과 똑같네. 그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미 뭐 3월 달에 지시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 걸 또 본 거거든요. 작년 걸. 작년에도 3월 말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2023학년도 기본 계획. 요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내용 읽어 드릴게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임. 뭐 거의 똑같네. 똑같잖아요. 순서만 좀 바뀌었지. 그러면은 이전 정부 때도 똑같이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수십 년째 이 말은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쉽게 이제 빈말이다. 그러니까 뭘 지시를 했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믿더라도 결과로 나온 거는 이전 정부와 똑같다. 출제 방향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국정과제도 한번 봤습니다. 국정과제 82번째 과제에 들어있는데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이 말만 들어있어. 단순화 추진. 단순화. 여기 단순화가 딱 뭔가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계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전형 체제, 복잡한 전형 체제를 단순화하는 거지. 그렇죠. 고교 교육 과정에서 뭘 단순하게 문제를 낸다. 출제 범위를 이게 아니에요. 출제 범위를 가지고 단순화라는 개념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 수수께끼 같은 문구인데 이게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게 이미 국정과제에 다 들어갔다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는 3월 얘기입니다.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게 킬러 문항을 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지침, 기본 계획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3월에 들어간 기본 계획은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해라. 이렇게 아주 정답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미 수십 년째 똑같은 말이 들어가 왔다. 이번 정부만 들어간 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강조도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래도 킬러 문항이 여전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지시를 내렸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6월 모의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결과 답안지 지금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물론 뭐 좀 그 어려운 문제가 수학에서 한두 문제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초고난도 문제가 근데 그게 교과서 밖에서 나왔다는 보장도 없고요. 교과서라 그러네.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어렵고 결국 그걸 판단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겠어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교육계에서 합의 속에서 판단하는 거지 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은 자의적인 거죠. 한켠에서는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식이면은 고3 학부모들이 더 입시 전문가죠. 그건 그래요? 네.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시시콜콜이 지시하고 역정을 내고 경질까지 가야 되는 성질의 문제냐가 또 이제 그 제기가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이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출제잖아요. 출제에 있어서 자율성 내지 독립성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수탁을 받아서 교육부 수탁을 받아서 출제위원들을 구성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의뢰자인 교육부가 의견을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 교육부 또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온 게 관행이고요. 이 어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잘 아는 거는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정치권이 아니에요. 뭐 수사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공교육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방향성 제시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라고 하는 시시콜콜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구현 방법이 거칠었다고 얘기하지만 또 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식으로 겁박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과는 벗어나는 거고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50% 이상을 뭐 초고난도 뭐 줄이고 뭐 이렇게 퍼센트까지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다 작년에. 근데 그게 구현이 안 돼서 지금 혼내는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면 안 되죠. 출제위원들이나 교육계에서 백보양보해서 교육부에서 판단해야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 대입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려면 뭐라 교육부 장관 합니까? 대통령을 설득하고 본인 의견을 제시를 해야 교육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이규민 평가원장이 사임했잖아요. 예. 사임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킬러 문항 지양은 늘 해온 일이고 6월 모의고사 때도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검증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검증을 지금 해보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권이잖아요, 거기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일부가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 평가원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거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수준이 좀 우려가 돼 갖고 원래 6월 모의평가는 좀 어렵게 내는 거예요. 원래가 9월 모평을 쉽게 내는 거고.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를 맞추는 건데 6월 모평을 작년보다 쉽게 냈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저하가 돼서? 교육과정 평가는 핵심 관계자 얘기인데 쉽게 내서 하느냐고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번만큼은 하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킬러 문항이 더 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냈다면.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돼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 뭐 이제 교육부 국장 경질 뭐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건데 예. 그게 너무 섣불렀다. 섣불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겁이 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잖아요. 겁박한다. 겁박하는 거. 이 교육 문제는 지금 그럼 윤근혁 기자님 예. 말씀은 이러면 누가 무서워서 출제위원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라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요. 예. 압수수색 받고 뭐 저 감사 받고 이러면은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은 어떤 목적을 구현하는 거 좋다 이거. 이 대통령의 목적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데 교육 문제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교육 문제를 다루고 교육 정책을 다루는 거는 이거는 반교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과정 개편할 때도 몇 년 전에 발표를 하고 그렇죠? 수능도 3년 4년 전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본계획 고의 기본계획은 그렇지만 대입체제 기본계획은 3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입제도 변경을 할 때도 보통 이제 그 발표 날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 들어갈 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미리 발표를 하고, 그렇죠.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요번 거죠? 같은 경우 시기 얘기 드리면은 애들이 지금 고3 아이들이 12년 동안 마라톤을 뛰어온 거예요. 수능 종결점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 그 종착점 꼬린 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킬러 문양이 줄어들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그리고 공교육이 산다. 예. 이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러면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현 체제에서 수능 문제를 내면은 사교육이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드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카르텔 이야기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카르텔은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잡이니 뭐 이렇게 이런 식인데 네.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 교육부 카르텔로 지목된 곳이 교육부 관료들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인 것 같은데 이런 무서운 말은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하신다면은 이건 물증이 있어야 될 말이거든요. 혹시 이런 관행 내지 시장 관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런 거 잡는 전문으로 활동해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있으면 썼어요. 그런데 못 발견했어요. 교과서 아직. 집필자가 참고서를 쓰는 경우 많고 예. 그다음에 수능 출제위원 했던 사람이 문제집 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예. 출판사가 껴 있고 예. 더 나아가 학원 껴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있죠.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지금 참가했을 거 아닙니까? 수능 출제위원으로. 그중에 그거 내세우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내세우지 못하는 걸로 아마 그 협약을 원래는 내세우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걸 네. 내세운다는 보도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수능 문제 전체가 무슨 뭐 카르텔 체제에서 좌지우지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럼 뭐 그걸 카르텔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물증을 좀 가져오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예. 권력자 아닙니까 그분이. 예. 엄청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시죠. 최고네. 참. 그리고 참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 있어요. 왕조 시대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왕이냐 이런 대통령은 사실 교육부 장관에게 일을 맡기고 교육과정평가원장도 수능 출제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지껏 전문가들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남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만기칠남 예. 예,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어렵긴 해요 저한테 지금. 미주알 고주알 다 챙긴다. 그렇죠. 예. 예. 그러죠?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교육 문제말로 진짜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막 내지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혹시 예. 평가원이나 예. 교육부 내부 분위기 어떤지 취재 좀 해보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했고 이규민 원장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분 같은 경우는 말을 되게 조심하고 하느냐고 했는데 뭐 그쪽에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폭탄을 맞은 거예요. 지금 폭탄을 맞고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요?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실까? 그리고 카르텔이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카르텔 수사하기 위해서 뭐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마음가짐으로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이권이 연결돼 있다는 어떤 의혹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증거가 있으면서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일단 지금 그 상황은 여기까지 와버렸고 교육 현장은 엄청 지금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한 보도를 보면 킬러 문항 없애니까 준 킬러 문항 뭐 상담 내지 뭐 이런 어떤 컨텐츠가 학원가에서 팔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라는 게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카르텔이나 협력 관계는 사교육 기관과 사실 언론이 많이 했고 사업도 같이 했고 그 문제 내기 대회까지도 같이 하고 그러고 그 학원 원장들이 기자들한테 큰 손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들렸던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그 가려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좀 멈춰서 최소한 내년 후년까지 내다보면서 종합적으로 사교육 줄이려면 종합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판단하도록 열어달라 문을.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윤근혁 기자 모신 김에 그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계속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하나고 쪽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다 얘기를 하고 별거는 없는데 지금 그 제보 교사 전경원 교사에 대한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정교조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자신이 징계받으려고 하니까 이걸 무마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터뜨린 거 아니냐. 징계 피하려고. 그래서 뭐 전 교사도 최근에 그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2017년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했어요. 하나고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서울교육청이 지시를 하면서 이거는 그 전 교사가 별로 평상시에 문제되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주의 경고 수준의 것을 해임까지 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공익 제보 이후에 캐내기식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캐내기식으로 적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제보를 하니까 징계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선후관계가 뒤집혀졌다. 이게 그 관할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문서로 돼 있는 겁니다. 공식 문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 제가 문서는 오늘 기사를 쓰려고 그래요. 오마이뉴스. 따끈한 이야기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쓰긴 좀 썼어요 이전에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